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금융투자 소득세를 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유예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장주의 비율이 높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만큼 금투세 유예 시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수혜가 커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A프로제는 지난 20일 자회사 AP헬스케어의 유상증자 발표 직후 시장에서 자금 조달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회사는 유상증자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운영 비용, 자회사 투자 외에는 과도한 자금 지출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도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기업 메타가 메타 커넥트 2024에서 증강현실 AR기기 오라이언을 공개하면서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등 국내 관련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라이언은 안경처럼 착용 가능한 AR기기로 3D 이미지를 투사하여 증강현실을 구현하며 신경 인터페이스 기술이 접목된 손목 밴드를 통해 핸즈프리 조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비롯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연내 추가 정책 제시를 예고함에 따라 당분간 중국 소비주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증권가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등 중국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 내 소비 증가로 실적 개선에 수혜를 볼 수 있으니 관련 종목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반등 하루 만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좋았습니다만 중국이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경계감과 또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 등이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라테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른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고 또 지상이 아닌 천상계에서 항상 멋진 브리핑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엄청난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멋진 종목들 인사이트도 드리고 또 끝날 때 히든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장의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주고 계신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과연 현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시장의 주도주로 보고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들도 오늘 전문가님이 짚어주실 거니까요. 채널 고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에 대해서 보다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어떤 매매 방법을 쓰시는지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저는 이제 전문가님 하면은 유한양행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떠오르거든요. 네. 네. 계속 봐야겠죠? 네, 좀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도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두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23일, 27일 이렇게 두 차례 제가 화요일이랑 금요일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연달아서 이제 금요일이 8월 23일이었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8월 27일 날 두 번 연속 이제 유한양행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38% 그리고
33% 1차 목표 주가에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었고요. 2차 목표 주가는 20만 원이었는데 일단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도달해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그다음에 오늘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내가 샀을 때는 항상 손실인데 야 윤사무엘이 히든 종목으로 이제 가지고 나오니까 거기가 최저점이 되었죠. 네, 그래서 148,7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1차 목표 주가 18만 원 도달하면서 이 큰 대용주 가지고 21%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의 시총 2등인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탄력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위는 바이넥스와 블루엠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13% 1차 목표 주가 도달했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 주가 9월 3일 날 도달하면서 약 28%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목표가, 그다음에 뭐 진입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딱 제시해 드리니까요. 그래서 거의 다 요즘에 뭐 웬만하면은 다 목표가에 다 도달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두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날 장대 양봉 나오는 날 그리고 이날 스몰 캔들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은 그때 그랬었죠. 이때 이제 FDA 3상이 통과가 되면서 근데 오히려 이제 나올 게 없다. 이제 셀 온이라는 키워드가 붙어주면서 오히려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방송 출연해가지고 히든 종목을 제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밑에서 끌고 왔던 어떤 장기 투자자들 아니면은 어떤 주포가 뭐 A라는 주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포가 매도를 했다. 다만 B라는 주포가 새로운 주포가 나왔는데 그 주포가 A라는 주포보다 훨씬 세가지고 그 물량을 다 받아줬고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새로운 종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잘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단기간 내에 34% 그리고 29% 각각 수익을 안겨다 드렸었고요. 현재는 약 40% 상승 중에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2차 목표 주가가 20만 원이고 뭐 최종적으로 30만 원까지는 바라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한양행 나도 한번 같이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제가 이제 매매 신호 같은 경우에도 수차례 보내드렸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어요. 그래서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의 매매 일지인데 유한양행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일봉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일봉이라고 적혀 있고요. 실제 아까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FDA 3상 이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 날부터 매매가 들어가죠. 그 다음 날 또 매매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가격대가 약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그다음에 15만 원, 뭐 16만 원까지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공략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타점이 똑같죠. 이게 왜 타점이 똑같냐면은 다 제가 브리핑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타점에 들어가지고 똑같은 구간에서 매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봉상에서는 계속해서 타점이 다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각각 다른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5분 여기 이날이에요. 이날 같은 경우에 15분봉 차트로 보시면은 이렇게 14만 원대 뭐 14만 원대에서도 이제 매수를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중반대 뭐 15만 원 그리고 15만 5천 원에서도 매수를 하고 16만 원에서 던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5만 원대 초반에 공략해가지고 약 16만 원대에서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당일에도 수차례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나게 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윤사무엘 전문가 만나기 전까지는 주식 매매를 했던 게 아니었다. 윤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이런 게 주식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말 그대로 저 같은 경우는 천상계에서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분명히 많은 투자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었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날 딱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었고 1차 목표 주가 18만 원 도달했고요.
2차 목표 주가가 20만 원인데 네, 흐름이 좋아요, 지금. 아마 다음 주에도 또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필이면 왜 여기가 저점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 좀 낱낱하게 여기 저점 잡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화요일 방송에서도 그 빨간 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와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1.5% 1차 목표 주가에 도달했고요. 그다음에 27% 정도 약 28% 상승 중에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3차 목표 주가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올라갈 때는 일단은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익률 게임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여기서 이날 진입을 잡아드렸고 1차 목표 주가 도달했고 2차 목표 주가는 3만 원인데 뭐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IRA로 이제 수혜를 받았지만 올해나 아니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보안법, 생물 보안법 이슈로 이제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이제 위고비 10월 15일 날 위고비가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조금 그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는 또 지지 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1차 목표 주가, 손저가가 16만 2천 원이었는데 손저가는 터치를 안 했죠. 네, 그리고 진입가는 18만 6,660원, 17,400원, 18,600원에서 17,400원을 잡았었는데 여기서 곧바로 상승해가지고 1차 목표 주가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보면은 나름대로 다 수긍하시잖아요.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 뜨거웠었고 그리고 잘 갔던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굉장히 또 멋진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서 가장 멋진 종목들 나도 계좌에 넣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로 단기간 내 빠른 수익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만 잘 시청하셔도 좋은 종목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리뷰를 통해서 들어봤고요. 시장에 약세를 보여도 강한 테마는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정부가 핵심 바이오 기술의 육성, 바이오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 등을 담은 국가 바이오 전략 연내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해당 문건은 국가안보실의 주요 업무 현황 자료이며 8월 말에 작성돼 국회 운영위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바이오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은 물론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이 전 세계 각국의 안보에 중대한 이슈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9일 중국 바이오 관련 업체들을 적대적 해외 바이오 기업으로 규정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다인입니다. WHO의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바이오다인 재조명받았고 오늘 20.55%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렉나자 등 호재가 많은 유한양행인데요. 최근 많이 올라서인지 오늘은 3.44% 정도 조정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첫 번째 관련 종목인 바이오다인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일단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지수보다 강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네.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함께 간다. 다만 지수와 함께 가지만 지수보다 훨씬 강하게 간다.
가는 날 지수가 상승할 때는 유한양행은 강하게 가지만 네. 실제 지수가 조정받을 때는 유한양행도 같이 조정을 받는 특성을 보여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다음 주 초반에는 아마 바이오다인을 좀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오늘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스마트한 타점에서 가장 멋진 타점에서 또 공략 도와드렸었고 또 몇 분 안에 또 큰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봤던 모멘텀들 일단 종목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지런하게 종목을 캐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도 빠르게 읽어보고 1분 안에 빨리 정리해가지고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오늘 시장에서 봤던 기사는 세계 1위 로슈, 세계 1위 로슈래요. 아, 키워드가 강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계 1위 이런 거는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 종목이 돌아 나갈 때나 아니면은 거래량이 수급이 확실히 들어왔을 때 그때 거래한다라고 하면은 웬만해선 손실 보기 힘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슈의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수천억 동방석 안전 바이오다인. 아, 기사 제목 진짜 기가 막히게 찍어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좀 잘 지어요, 기사 제목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가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29년도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로 잡힌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1위 체외 진단 기업 로슈와 독점 판매 계약. 여기도 이제 키워드죠. 자, 세계 1위도 있는데 독점 판매 계약. 이것도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나 오늘 한번 날려보겠다, 주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 6월달 1차 랠리 때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적정 시총이 8천억이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 두고 있다가 메모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종목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있다가 이 종목이 돌아 나갈 땐 잡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바이오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바이오겠죠. 그래서 생물보안법과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보면서 이 종목이 그래도 시가총액이 한 지금 6천억인가 그래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시총이 1등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니 알테오젠을 보는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엽죠, 약간 종목이. 네, 그래서 이제 1차 랠리가 이때 있었고요. 6월 달에. 네, 이때가 6월 달이었고 시총 8천억까지 노린다. 이때 나왔던 기사예요.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강하게 시세가 나왔었고 이후에 여기를 이제 박스권으로 만들었죠, 정확하게. 여기는 위에 박스권 상단 그리고 여기는 박스권 하단이었는데 사실 박스권 상단에선 저항받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날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모습,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랑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를 갭으로 돌파하면서 오늘 굉장히 또 멋지게 상한가는 아니었고 한 26%, 27%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 마감했는데 충분히 다음 주에도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주봉 관점에서도 이거는 이제 작은 일봉상 박스권이었는데 주봉에서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게 21년도예요. 21년도 고점이고요. 21년도 고점을 최근에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밀렸었고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저항 라인이니까. 근데 그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3박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재료도 좋아야 돼요. 그 재료 키워드가 더 좋아야 돼요. 뭐 전 세계 최초, 세계 1위, 그 다음에 뭐 독점 이런 키워드가 붙어줘야 굉장히 재료가 섹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급이 만족이 돼야 되고 오늘 수급이 만족이 되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거기다가 굉장히 차트도 이쁘고 일봉상 차트도 이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못 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고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성 수급은 당연히 이 종목에서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38광땡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항상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어쩔 때 YSL 밴드가 우하향할 때 말고 이게 38선 아래에 있을 때는 볼 필요 없다. 근데 38선 위로 올라타고 나서 지지받을 때 이렇게 상승자격형 캔들이 뜨면은 이런 데가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단기간 내 이게 뭐 일봉이 아니고 3분봉이에요. 여러분들 3분봉상 이렇게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말하죠. 장기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잡았다 하면은 바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진짜 답답하게 주식했구나. 이거를 저를 통해서 아마 많이들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좀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오늘 시장을 주도했었고 아마 다음 주 시장에서도 바이오다인은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바이오다인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장악형 캔들을 만들면서 오늘 급등이 나온 바이오다인인데요. 실적이 나오는 근본 바이오이며 현재 시장보다 지금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바이오다인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유한양행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몇 분 전에 미국의 8월 PC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거든요. 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음 주에도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의 강세를 보이면 유한양행은 더 잘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았는데 제가 뭐 시장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더 강하다. 근데 지수가 강하게 갈 때는 얘는 더 강하게 간다는 건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 움직였다, 2% 정도. 그럼 얘는 뭐 10%, 15%에서 20%까지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지수가 좋다라고 하면은 유한양행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핫키워드는 결국에는 20만 원, 2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유한양행 주주분들 그리고 실제 많은 기자분들도 20만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폐암, 에이즈 치료제로도 계속해서 호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결국에는 핵심은 FDA를 허가를 받았고 올해 안에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 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은 계속해서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멘텀이 없다, 죽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시세가 강하게 뿜어주다 보면은 재료의 연속성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랠리에 한번 우리가 동참을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렉나자 효능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7조 7천억짜리 매출이 나오는 매년 그런 약보다도 효능이 앞서 있다라고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바이오를 추정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 바이오가 되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옛날 2018년도, 19년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아니면 헬릭스미스라든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꿈과 희망을 먹고 갔다라고 하면은 실제 지금은 기술력을 전 세계 어떤 빅파마한테 인정을 받고 거기서 이제 로열티나 실제 돈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잘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관점 현재 바라보고 있고 방송 공략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근데 아무리 모멘텀이 있어도 여러분들 수급이 안 따라와주면은 솔직히 주가 날리기 힘듭니다. 근데 이 종목 보셔요. 주가가 20% 갈 때는 약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 나오잖아요. 하루에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정말 큰 손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손들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100억을 질러도 솔직히 이 종목에서 티도 안 나요, 여러분들. 그만큼 큰 손들이 많이 종목을 매매하고 있고 지금 잠깐 정체가 되어 있는 시기지만 그러면은 너는 지금 이 캔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여기 이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날 9월 12일 목요일에 반등 시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장대 양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방송만 보셔도 유한양행 주가는 아마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후에 여기서도 방송에 나와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지금 현재 횡보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와 수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데 타점은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매매를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음봉 FDA가 얘기가 나온 뒤로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매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가 9만 원, 10만 원대인데 지금은 어느덧 일봉상 16만 원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보시면은 이런 음봉에서는 안 사죠. 없죠. 그러다가 기가 막히게 반등하는 시점에서만 매수를 하죠. 그리고 또 슈팅이 나온다. 이러면 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또 매도하고 약간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1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계속해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16만 원에서 또 매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너무나도 쉬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방송 나올 때마다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올해 여러분들 작년 11월 달에 신들의 매매 신호에 나와서 또 제일 처음에 공략 도와드렸던 게 제 히든 종목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알테오젠이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매매를 했었잖아요. 일봉상에서.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에코프로 머티랑 두산 로보틱스가 신규주 대여 랠리라 그래가지고 그때 4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한 번에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또 20만 원까지 갔었는데 보시면은 BBBB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날엔 매도를 하고 있고 결국엔 이런 날은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상한가 가는 날은 어떻게 하죠? 저는 상따를 주력을 합니다. 상따를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내일도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아. 그러면은 당연히 종가 베팅을 하고 내가 사자마자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하면 지금 바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 해가지고 단기간 내 몇 분 만에 큰 수익 안겨다 드리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여기 4만 원에서 뭐 9만 원대까지 올라가는데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가요. 물론 그 안에서 디테일에 따라서 지금 바로 가느냐 아니면은 며칠 있다 가느냐 뭐 몇 분 뒤에 가느냐 이게 달라지겠지만 실제 이런 종목들을 자 보세요. 에코프로머티의 10분봉이고요. 11월 17일부터 12월 8일 그때 당시에도 에코프로머티를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히든 종목으로 2번 연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상장 첫날부터 공략 도와드리고 자 여기서는 상한가를 갔죠. 시초가에서 그다음에 상따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날도 상따 또 도와드리면서 또 갭. 이때 이 갭이 얼마였냐면은 20% 30%였어요. 그다음에는 다 종가 베팅. 그다음에 뭐 시초가 매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한양행은 에코프로 머티 때보다 훨씬 느리게 가거든요. 느리게 간다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갈 때가 되면은 저는 눈에 훤히 보입니다. 아, 이런 시점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은 아, 얘는 가겠다. 얘는 쏘겠다. 이런 어떤 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이 감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찍었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냥 올라가겠지 이 생각만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고뇌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이런 데 매매 참여해보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감이 길러지면서 아 여기선 그냥 가겠네. 이게 그냥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보시면은 계속 종가 베팅 하잖아요. 시초가 매매하고 또 시초가 매매하고 종가 베팅, 그다음에 종가 베팅, 그다음에 뭐 장중 매매, 종가 베팅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한단 말이에요. 저점 잡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만 원대에서부터 어느덧 보니까 9만 5천 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 편하다. 이런 매매가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월요일 시장에서 14만 5천 원에서 14만 3천 원 정도 오면은 저는 여기는 이제 패턴상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반등. 이게 추세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추세 반등은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래그가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여기서 반등을 해요. 저항 받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횡보하다 보면 그 다음은 추세 반등일 건데 이 정도의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요. 그래서 그거를 월요일 시장이든 아니면 다음 주에 좀 쉬는 날이 많긴 한데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의미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자면은 유한양행은 8월 30일에서 9월 3일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랑 똑같은 차트죠. 네, 보시면은 이걸 좀 지워볼게요. 네, 여기 이거 15분봉 차트랑 유한양행의 8월 30일에서 9월 3일 결국에는 이렇게 직전 저점보다 조금 위에서 반등 나오는 패턴이 상당히 유한양행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가트레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하루 이틀 뒤에 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흐름이 이 정도의 흐름은 일단은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한양행을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일봉 차트를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여기 최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는 최고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중기적으로는 30만 원까지 계속 열려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얘가 1차선에서 여기 이 파란 1차선에서 20년 동안 놀았어요. 근데 주기가 똑같아요. 여기도 20년이에요. 딱 20년이고 개월수도 딱 맞아요. 2차선에서 20년간 놀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선으로 갔다니까요. 3차선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차트로 보면은 이 크기만큼인데 이 변동폭인데 그러면 30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차트를 보면은 그냥 최고점인 것 같죠. 너무 높으니까.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쫄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한양행을 놔도 다만 그 쪼는 게 있는데 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여기에 최고점이 아닌가? 이 생각을 어떻게 보면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적절하게 사이클을 분석하고 가장 멋진 타점에서 들어갈 줄만 알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빨리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타점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유한여행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는 저 윤사무엘이 함께 하신 모든 분들한테 세력보다 더 빠르게 선취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나와서도 그랬었고, 그리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광기의 랠리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 광기의 랠리에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고요. 특히 시장이 좋을 때, 지수가 좋을 때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또 20만 원, 30만 원까지 목표가가 제시해 주신 만큼 충분히 지금도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일 것 같은데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마케팅 전문 기업인 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난해 챗 GPT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결합한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을 론칭하면서 성장 가속화에 나서고 있는 차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국내 디지털 마케팅 분야 1위를 달성하면서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 제11호 스펙과 합병하며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린 오늘 29.89%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전문가님, 차이 커뮤니케이션 오늘 상따에 성공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아직 보유하고 계신가요? 근데 보유하고 있죠. 단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보실 거예요? 단 한 주도 안 팔았다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갭이 높게 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유를 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갭이 높게 뜨면은 당연히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다음 날 매매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또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좋게 봤던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낯설 텐데, 근데 고수들은 이 종목을 당연히 좋게 봤으니까 상한가를 갔겠죠. 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길래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관점을 설명을 드려도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뉴스가 하나 나왔죠, 오늘. 주가가 상승할 때 뉴스가 굉장히 좀 또 섹시하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챗 GPT로 돈 버는 찐 AI 마케팅 줄 서는 대기업 고객사. 사실 바이오다인에서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막 진짜 좋다 그랬던 기자분이랑 이 기사를 쓴 기자분이랑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여기서 또 올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그냥 순수하게 막 실적만 보고 아니면은 뭐 그냥 재료만 순수하게 보고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 안 돼요. 주식적인 사고를 통해서 주식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써줬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가더라. 이런 것도 다 이게 주식 매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매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썼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주가가 많이 달라요. 향방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을 살려서 매매를 해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하늘에서 매매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자, 이 종목이 품절주예요. 한국 제1호 11호 스펙과 이 차이 커뮤니케이션의 합병 후에 유통 물량이 8.28%예요. 자,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시가총액이 1,000억대 후반에서 2,000억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종가 마감은 2,400억에 2,200억이니까 2,400억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요. 자, 이거 일단 지우고. 자, 2,400억 곱하기 8.28% 하면은 얼마죠? 얼마 안 나오죠. 한 200억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200억 정도 나와요. 딱 200억. 근데 이 종목이 1,800억에서 2,000억 사이에 놀았을 때는 100억대 중반 후반이었다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종목이. 네, 이런 게 거기다가 기존 주주 의무 보유는 100%다. 나올 물량이 없다. 대주주도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존 주주 의무 보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만 좀 많이 들어와 주면은 이 종목은 웬만해서 상한가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건 저는 말했잖아요. 수급의 천재라고. 종목이랑 수급만 봐도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못 갈지 아니면 2차 VR까지 가고 떨어질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제가 신규주 매매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신규주는 뭐가 핵심이라고 했죠? 갭이 낮게 떠야 된다. 갭이 낮게 뜬다는 소리는 시장에 관심을 덜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오늘 장 초반에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딸려 나온 회사가 하나 나왔잖아요.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가 이 종목이 나중에 치고 나갔어요. 근데 그거의 차이는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딸려 나온 회사, 그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 못 가고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가고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있어요. 시가총액.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실질적인 시가총액이 200억도 안 되었다고요. 근데 아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딸려 나온 그 회사는 9천억이었어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몇 조예요? 한 1조 5천억인가 그랬었어요. 상장할 때. 근데 그 대주주가 얼마나 들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실질적인 시가총액이 달라지잖아요. 9천억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종목은 상한가를 쉽게 날릴 수 있고 그 종목은 상한가도 갈 수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시선을 안 뺏기면은 잘 가는 특성을 보이는 게 신규주다. 오늘 이 종목 장 초반에 움직일 때 여기로만 몰렸어요, 돈이. 사람들이 다른 종목 안 보고 이 종목만 봤다 이거예요, 선수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종목을 상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거는 내가 보다 무조건 상한가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아가는 모습. 그리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상한가에 단 한 주도 여기 B가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B가 없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매도를 안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월요일 시장에서 높은 확률로 굉장히 높은 갭을 올려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제가 원하는 대로 흐름이 나온다. 아마 9시 1분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또 공략할 겁니다. 근데 안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눌림목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볼 줄 아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들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뭐 장기 투자 뭐 아니면은 뭐 종목 사가지고 기다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못 보겠지만 실제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분들은 이 종목을 다 볼 줄 아셔야 되고 상한가까지 홀딩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이 상한가 종목을 내일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저 윤서물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장은 따끈따끈한 종목인 차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갭이 크게 뜨는지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관련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항상 주도주 매매를 좋아하시는데 주도주를 선정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가 기법을 알려주고 또 어떤 사람이 뭐 검색기를 팔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조지표 이런 거를 찾는데 사실 여러분들 종목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쓰든 어떤 검색기를 쓰든 어떤 뭐 보조지표를 쓰든 다 잘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종목을 볼 줄 모른다. 아니면은 여기 적혀있는 돈의 흐름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이게 잘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손실을 크게 주는 종목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일단 종목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종목이라는 거는 돈이 가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돈이 그 종목에 쏠립니다. 그 종목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 왜 그러냐면은 시장의 돈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헬리콥터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도 가고 뭐 아니면 뭐 반도체도 가고 2차 전지도 가고 다 같이 가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굉장히 시장 대금도 많이 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가면은 반도체가 떨어지고 반도체가 가면은 또 2차 전지가 떨어지고 2차 전지가 가면은 반도체가 떨어지고 뭐 아니면은 얘네들이 뭐 확실하게 2차 전지가 간다 그러면 대왕굴에 뭐 딥페이크 이런 애들 못 가잖아요. 딥페이크가 가면 또 다른 종목들이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잘 못 가는 특성을 보이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읽을 줄 아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오늘 가야 될 갈 종목을 미리 선정을 해놔야겠죠. 근데 사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는 오늘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관련 테마 그리고 어떤 뉴스가 밤새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정리해가지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오전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면은 또 하는 게 있죠. 우리가 2,500개의 종목 중에서 만약에 등수가 1,000등짜리 아니면 100등짜리 종목을 공략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 보기 힘들어요. 요즘 시장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등에서 5등, 6등까지 안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100등, 200등짜리 종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수익 날 확률 갑자기 튀어가지고 뭐 뉴스가 나서 튀어서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세력이지 않는 이상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종목을 계속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가장 강한 종목만 매매를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데는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도주 랭킹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종목들에서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튀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종목. 멋진 종목들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계단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50%는 이탈하면 안 돼요. 38% 정도를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38선을 강조를 하는 거고 추세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추세가 좋아야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올라가야 여러분들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주가가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이 날 것 같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3분봉에서 최소 40억이 3번 이상 터질 때 수급을 봐야 됩니다. 투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진입 타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을 8월 22일, 23일 실제 제가 다 매매했던 내역이고 그다음에 실제 공략했던 타점입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자, 주가가 이 38선 밑에 있을 때는 보지 말라고요. 위로 올라탔을 때, 여기 위로 올라탔을 때, 이 빨간 선 위로 올라탔을 때 공략하는 거고 그다음에 3분봉에서 40억이 3번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제가 튜닝을 했어요. 40억 이상 나오면은 빨간색으로 보여줘. 막대기. 그랬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3분봉에서 250억에서 350억이 수시로 터집니다. 그래서 만족. YSL 밴드 우상향. 만족. 상승 장악형 캔들. 만족.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어떻게 되죠? 이 큰 10조짜리 종목이 VI를 갑니다. 그리고 VI를 가기 전에 여기서도 신호가 한 번 더 나오네요. 네, 38선 위에 있고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VI를 가봐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9월 20일 유한양행 보시면은 자, 40억이 3번 이상 터져야 된다고 했는데 1분봉에서 250억에서 300억이 수시로 터집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 안 하면 뭐 어디서 수익 내실 거예요? 자, 38선 이탈 하나요? 좋은 종목은 38선 이탈 절대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YSL 밴드 우상향, 38선 우상향 위에 있고 거래량 미쳐 있고 상승 장악형 그냥 그냥 매수 계속 매수 올라갑니다. 2차 VI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한양행에서 이런 신호가 뜨면 잘 매수 공략을 하는데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오다인 오늘 자, 상승 장악형 YSL 밴드 우상향. 우하향할 때 보지 마. 아래 있을 때 보지 마. 네, 위에 올라왔을 때 상승 장악형 했을 때 봐요. 그럼 바로 바로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수급 만족됩니다. 자, 그다음에 핀거 3번 만족되죠? 38선 위에 있고 이거 시가총액 작은데도 150억 나왔어요. 네, 만족됩니다. 네, 바로 올라갑니다. 네, 단 한 20분에서 30분 만에. 그래서 여기서 모아가는 거죠. 여기서 모아가지고
네, 매도. 여기 보면은 네, 11,000원대 그리고 12,000원대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여기서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상한가 잠궈줍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38,000원대 사가지고 4만 원대 이렇게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은 없으면 하지 마세요. 기다리면은 강한 주도주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주도주를 볼 줄 아는 눈이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시세의 중심에서 나도 놀고 싶다. 그 중심에 나도 서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금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선물 드려야겠죠.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이오다인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승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일단 이 종목을 좋게 바라보는 모멘텀들이 있었겠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 안 늦었어요, 이 종목.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로슈와 20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연간 최소 1,500억 수익이 전망이 된다. 결국에는 바이오도 최근에는 수익이 안 나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거나 아니면 꿈과 희망만 가지고 날리기에는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이 똑똑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8년도, 19년도 아니면 그 이전에는 꿈과 희망만 가지고도 주가 잘 갔었는데 지금은 수급이 안 붙어요. 꿈과 희망만 가지고는요. 실제 매출이 찍힌다고 얘기가 나와야 그래야 수급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슈 같은 경우에는 연내 LBC 장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4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식적인 사고로 일정이 있구나.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이 되면은 바이오다인의 매출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WHO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었는데 자궁경부암 검사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다. 이번에 오늘 상승은 좀 의미 있다라고 바라봤던 게 뭐냐면은 바이오의 큰 형님들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유한양행. 오늘 다 어땠나요? 물론 유한양행 제가 가장 아끼는 종목이긴 한데 수익을 너무 잘 주고 너무 효자인 종목이긴 한데 오늘 밀렸어요. 시장과 함께 밀렸단 말이에요. 실제 삼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6%, 7%까지 밀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20% 상승 마감했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큰 형님들이 지금 꼬라박고 있는데 이 종목이 상승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실제 일봉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제 박스권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박스권. 근데 박스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저는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매물대를 볼 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구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윗꼬리나 아니면 뭔가 저항을 받았던 이력들 이런 데는 정말 강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신고가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여기는 정말 강한 저항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신고가라고 해서 다 좋은 신고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고가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최고가가 되면서 이렇게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을 어떻게 했다? 오늘 갭으로 띄웠다. 갭으로 띄우고 시가 이후에 눌림이 왔을 때 지지해주고 상승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다인은 일봉에서도 기가 막히다. 일봉 차트는 S급이에요. 일봉 차트는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그래서 가격 전략을 드렸을 때 좀 저항 받을 만한 자리를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물론 최근 증권사 레포트에서 22만 6천 원을 목표 주가로 했어요. 근데 2만 6천 원이 일단 1차 저항이 맞아요. 여러분들. 사이클상. 이 상장 이후의 사이클상 2만 6천 원까지는 1차 목표가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는 2만 9천 원. 여기 상단이 2만 9천 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다음 주 시초가부터 2만 5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무라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이오다인입니다.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국가 바이오 전략 연내 수립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종목인 바이오다인과 유한양행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다인은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부터 25,500원 선까지 분할 매수 시 1차적으로는 26,000원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는 29,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